부산광역시. 지난 1999년에 이곳으로 이사와 4년째 살고 있던 사건 의뢰인 박순애 씨. 집주인이 건물을 매입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심하고 이삿짐을 싸고 있는 중에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박순애 씨가 없는 틈을 타서 집주인인 상대방은 집안 이곳저곳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집주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수도관 교체 공사를 한다며 부엌과 거실을 죄다 파헤쳐 놓았다. 이 공사로 인해 집안은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애지중지 아끼던 살림살이는 도저히 쓸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박순애 씨를 더욱 화나게 했던 것은 아무리 주인이라도 세입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깨어놓은 유리창은 무단 침입의 의심까지 불러일으켰다. 당시 열쇠가 없었던 집주인은 당장 앞으로 다가온 공사 일정이 다급해져 옆집을 통해 의뢰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아줌마가 미리 내가 이래 공사를 해야 하니까 목사님 좀 옮겨내 줄래 하면 얼마나 옮기지 누구라도 안 해주겠습니까? 공사해야 되는데 일단 물이 흐르니까 나는 살림 한 벌이 꺼지면 내가 이 세상에 이 밟고 다니면서 이 대자리를 이 왜 밟고 다니냐니까 버리는 줄 알았대. 자기는 그만큼 잘 사는 거면 나 없어 사는 게 아까운 거야 나는 지금. 돈을 60만 원 주고 샀는데 요거 사항은 내 살림 있는 그대로 복구해 주시고 내 돗자리 내 없는 형편이 인상 산 건데 이것도 복구해 주시고 옷도 이 먼지 공사에 내서 옷 그냥 입을 수는 없잖아요. 다 세탁을 해주시면 내가 그대로 그냥 거기서 나가겠어요. 말도 없이 들어와 공사를 방해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공사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는 사건 의뢰인 박순애 씨. 한편 작년 의뢰인이 살고 있는 이 건물을 매입한 사건 상대방 이강심 씨. 지난 4월 상가 지하에서 물이 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문업자를 불러 점검을 마치고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모든 곳 이 안에도 전부 다 뜯어서 이거 새로 한 거 편하지요. 이 전부 다 뜯어서 새로 했어요. 예, 김대수님. 1층에서 4층까지 노후된 수도관을 모두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독 4층에 사는 의뢰인만이 무단 침입이라며 공사를 중지시키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일 처음 열쇠 받아올 때예요. 일한데 있지요. 수돗물이 터졌는데 일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일 방문을 열었더라 하면은 남의 살림에 간섭한다고 더 기분 나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자존심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문 하나 내 손으로 닫은 거 없고 어느 하나 내가 자기 물건 똑바로 본 거라고 하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중요한 물건이 있었다면은 자기네가 좀 정리하고 문도 닫아놓고 저 카페트도 좀 한쪽으로 밀어놓는 게 그게 예의 아닙니까? 허락을 받고 시작한 공사였는데 무단 침입이라니.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사건 상대방 이강심 씨. TV 생활법정 2번째 전셋집 수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뢰인 측이 요구하는 청구 취지가 무엇입니까? 네, 저희 의뢰인 박순애 씨는 집안일로 며칠간 집을 비운 뒤에 지난 4월 22일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야 할 집안이 마치 도둑이라도 들어온 듯이 온 집안이 더럽혀져 있었고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인 상대방께서 세입자인 의뢰인과 협의도 없이 창을 깨고 들어와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분명 무단으로 집을 침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의뢰인은 생활조차 할 수 없고 지금 옷을 입으려고 해도 먼지가 너무 쌓여서 모두 세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돗자리도 지금 많이 망가졌고 주방 기구도 모두 살균 소독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동의 없이 집안에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이 모든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뢰인은 청소비와 의류 세탁비, 돗자리 등 기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153만 1천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2002년 6월경부터 우리 의뢰인은 그 집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며칠에 한 번씩 드나드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하부터 4층까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유독 그 집만 무단 침입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미리 열쇠를 받아놨었고 그 열쇠를 따고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이신 이강심 씨로서는 오히려 1,400만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막아놓고 월세까지 내지 않으면서 이사를 나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4월부터 집세도 내지 않고 있고 밀린 월세 60만 원을 오히려 반심으로 청구하면서 의뢰인 측의 청구 취지를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의뢰인 지금 현재 그 집에서 안 산 건 사실입니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밑에 제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님 매일같이만 올라가고 일주일에 2-3번 올라갑니다. 그 상대방이 무단 침입했다는데 그렇게 됩니까? 무단 침입을 주인인데 열쇠를 받아가 안 따고 무단 침입을 해갖고 내가 뒤로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공사를 하고 나와서는 남의 집을 안 잠가놓고 집에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쇠를 받고 했다고 말이에요. 했지요. 네. 견직 낼 때 받아왔습니다. 자기 본인이 주워놓고 이런 말 합니다. 이거 참. 열쇠가 줬다는데요. 큰딸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열쇠를 가지러 오시더라고. 그래 왜? 그러니까 집 주방에 이제 물이 새니까는 구조로 봐야 한다고. 그럼 드려야지 이래가 집에 왔어요. 와니까는 할머니 와 계시더라고. 그래 할머니 와야 하니까 위에 물이 새니까는 이 열쇠를 한번 줘봐라. 가서 구조를 봐야 된다. 나는 또 믿고 주인이가 드렸지. 그래 드린 게 18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9일, 20일 돼서 내가 올라가서 18일 안 가져오기, 19일 안 가져오시길래 20일 올라가니까는 나는 우리 딸님들이 올라가고 할머니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내려오시길래 할머니 열쇠 주세요 이러니까 들려주시더라고. 받으면서 내가 할머니 우리 열쇠 복사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복사 안 했다 했어 분명히. 열쇠를 받고 나서 이틀 뒤에 에어컨을 떼달라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에어컨 기사를 불러서 저희가 다시 의뢰인 집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 황당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창문은 깨져 있고 부엌은 엎어져 있고 분명히 이건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단 침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월 22일 의뢰인이 목격한 사건입니다. 평소 늘 잠가놨던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문은 절대로 외부에서 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누군가 문을 일부러 열어놓은 것이죠.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다른 쪽 베란다 유리문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 이강심 씨가 수도관 교체 공사를 한다며 살고 있는 박순애 씨에게 한마디 동의도 없이 베란다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옥상에 먼저 올라가서 실내기를 분해해놔놓고 실내기를 때려 오니까 방이 어지럽게 있고 대리석도 떼지가 있고 옷도 막 먼지가 많고 에어컨 쪽에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가 있고 굉장히 막 공사하느라 난잡한이었어요. 네, 에어컨 설치 기사와 함께 들어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거실부터 발자국이 많이 나 있었고 안쪽 부엌도 디귿자형으로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주방 가구, 옷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당황한 의뢰인의 오빠가 이 베란다 쪽을 둘러보다가 이 베란다 창문이 깨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경우는 사무실이던 것을 벽을 세워서 두 집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옆집과는 이렇게 베란다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작은 문을 달아놨는데요. 분명히 잠궈놨던 이 문이 열려 있었고 집 안으로 통하는 문은 이쪽 문에 있는 창문도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집이 완전 공사장이 돼 있대요. 나는 처음에는 다이로 떼는 거 대리석 그거 딴 것만 생각을 하고 그 원래 돼 있었다 이랬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고 주방이 엉망이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한번 가보지. 그래 아침 9시 돼서 아줌마 찾아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대뜸 아침에 오시더만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내가 갈 때까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일 모르고 아줌마 싸울 리가 있어요. 갈 때까지 잘 있다가 나가면 되지. 응?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높았다가 엄마 그게 아니고 가보자 가봐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 아줌마 가시고 난데 우리 딸내미 딱 데려오니까 집이 엉망이 뒤숭됐고 막 완전 공사된 돼 있어요. 왜 두 아니, 지금 번째는 말이 무단 틀립니다. 침입했어요? 6일 동안 제가 가져 지금 있었지요. 의뢰인은 그 그 무단 침입한 게 아니고 열쇠 가지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예. 열쇠 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져 있었습니다. 4월 14일 날 지하 호프집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이때 열쇠를 처음 받은 겁니다. 모든 세입자들에게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측은 18일 날에서 20일까지만 열쇠를 줬고 나머지는 무단 침입했다 했는데 두 번째 유리창이 깨진 이유는 이 그 열쇠가 두 개의 잠근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인부가 나오시면서 위에 것까지 잠궈 놨는데 열쇠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부가 그것을 옷을 그 가지러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유리가 깨졌던 거고요. 일부러 공사를 시작할 때 들어가서 무단 침입해서 공사를 한 게 아닙니다. 특수키하고 일반 키가 있었는데 특수키 하나를 받아갖고 이제 인부들 다 내놓고는 마지막에 내가 정리를 해놓고 나옵니다. 나올 때에 일반 키를 탁 도화를 잠가버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가 인부들이 옷 입을 나이 우투리가 없어요. 가만히 내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이사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열쇠는 내일이 아침에도 일할 사람인데 열쇠는 내가 가 있는 도중에 어차피 옷도 내야 되고 내일 아침에 공사는 해야 되고 해서 딱 보니까 뒤에 길이 있더라. 하루 종일 후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사는 집에는 누가 옷 놔두고 갔다고 해서 창문 깨고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와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분명히 의뢰인이 사는 집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그리고 상대방으로서 배려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럼 과연 이 열쇠를 혼자 우리 상대방 측이 복사를 해서 썼거나 아니면 무단 침입을 한 건지 그런 것은 또 증인들이 증언을 또 해주셔야 좀 객관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현장 감독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4월 16일 건설업자가 뽑은 견적서입니다. 견적 비용이 대략 1,400만 원이 넘는 대공사였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모두 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유독 집을 자주 비웠던 의뢰인의 집만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게로 찾아가 직접 열쇠를 받아오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4층에 와서 한 세대는 비어 있었고 한 세대는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러면 사모님 여기는 어떻게 공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사모님이 세입자한테 요 주위에 있으니까 열쇠를 받아와가지고 문을 줄 테니까 보고 할 수 있는 데를 보고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열쇠를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책임지고 문을 열어주세요. 성낙 음시는 우리가 공사가 안 됩니다 했을 때 사모님이 그 열쇠를 주인한테 얻어 받아왔어요. 그럼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날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그 임대 목적물에 대해서 보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이거를 거절을 할 수 없고 들어줘야 되는 인용을 해야 될 이와 같은 그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수리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키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는 한은 이거는 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고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무단 침입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16일 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세입자 열쇠를 다 받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셔서 열쇠를 받아왔습니다. 16일 날 받아서 22일까지 열쇠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두 번째 그 유리창이 깨질 때 우회 열쇠까지 잠겨가지고 그 집주인이 직접 들어간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 자체에는 의뢰인도 동의를 했고 이사를 가기로 돼 있던 상황에서 진행된 것임을 분명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뢰인 측 변호사의 주장은 지금 일방적입니다. 분명 저희 의뢰인은 18일에 그 집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니까 건네달라고 해서 18일에 건네줬고 이틀 후인 20일에 돌려받았습니다. 즉 20일 이후의 열쇠는 저희 의뢰인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6일 날 공사를 할 때 직접 올라가서 열쇠를 땄다는데요. 쌍방이 날짜에 착오는 있는데요. 날짜에 상관없이 사안을 제가 검토할 테니까 계속 진행하세요. 네, 22일까지 공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의뢰인이 살 집을 정말 아무리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파헤쳐 놓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희는 자문하고 싶습니다. 지배를 일주일에 두세 번 온다고 의뢰인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 공사가 협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사이에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 남편과 오라버니 되시는 분들이 공사를 중지시키고 열쇠를 뺏어갔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공사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전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열쇠를 받아갔으면은 내 살림 아까운데 왜 복 살림 그대로 두고 옷을 망가뜨리는 거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내가 할 일이 누가 했습니까 그게? 그걸 망고집이 열쇠대로 공사를 하였겠습니까? 공사를 한다고 얘기했다가 했지요. 가족에게도 했어요. 아마도 상대방은 견적을 뽑는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야지 라는 말을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은 의뢰인에게 하지 않고 견적 뽑으러 갔다가 그 다음날 아마 공사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날에 지금 저희 세입자인 의뢰인의 4층에 사는 집은요. 분명히 주거 공간입니다만 지금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저희 의뢰인의 집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애 씨가 3년 전 구입해 애지중지 아끼던 옷자리 아예 쓸모 없게 됐습니다.
이 돗자리는 인부들이 거실에 깔려 있는 것을 걷어놓지도 않은 채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엉망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뢰인 박순애 씨는 곰팡이가 생길까 봐 옷장문을 열어놨었는데 이 옷들은 이제 세탁을 하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먼지 때문입니다. 현재 온 집안은 먼지 구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사를 하면서 생긴 먼지죠. 우리는 세탁 전문가가 어느 정도 먼지가 묻어 있는지,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옷의 먼지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옷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먼지에 노출돼 있어 그 피해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작업을 해놓은 것 보니까 먼지가 미세먼지가 많이 날렸거든요. 드라이나 만약 손세탁, 클리닝을 다 해야 됩니다. 대략의 견적으로도 의뢰인은 약 160벌 이상을 드라이 클리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용은 무려 76만 6천 원이 나왔는데요. 상대방이 공사를 한다는 한마디 말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가전제품하고 부엌가구하고 전부 먼지가 앉아갖고 그릇 같은 것도 하나하나 꺼내갖고 씻고 소독돼야 되거든요. 비용은 기계 놓고 한 3사람 정도가 들어가서 해도 아마 빡빡할 끼라요. 전체적으로 하루하고 더 걸릴 수 있는데 한 30만 원 정도 이상이 들 깁니다. 주방 공사를 하면서 생긴 먼지가 지금 거실은 물론이고 옷장 속까지 들어가서 이 거실 안쪽 옷장에 있는 옷들도 지금 다 세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거 옷장은 열려 있는 지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낄 것을 염려해서 옷장 문을 열어둔 것이지. 지금 그러면 우리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은 과연 그 정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돗자리를 처음에 62만 5천 원을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돗자리 산 지가 3년이 넘었죠? 네. 의뢰인이 돗자리는 3년 이상 사용을 했고요. 명확히 집주인 때문에 망가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3년이 지난 소모품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정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자, 쓸만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세탁비나 모든 것들을 본인이 관리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사를 가기로 해놓고서, 일단 내 집이 내가 집세주고 있는 내 집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관리하든 그까지 법적으로 할 여유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먼지 쌓인 예. 것까지 우리 상대방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돗자리가 예. 만 원이든 5천원이든 간 내가 아끼는 물건인데 왜 상대의 집 앞에서는 거기에 내 하나 자존심 바른 거 아닙니까? 인간이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 문제 떠나가지고 인간이 무시하는 거 안 받게 더 되는 겁니까 지금? 짓밟지 돗자리가 않고, 돈이 예. 문제 아니잖아요 지금은. 짓밟지 않고 그거를 가만히 켜켜이 개가지고 옆에다 놔두셨죠? 자기가 껍질가 놔둔 그대로 그걸 인간이면 그걸 밟을 수가 있습니까? 서든 못 서든 마루에 깔린 내 집 안에서 새들어 사는 돗자리 왜 마루에 밟았냐니까. 깔린 아줌마 거. 이거 버리는 줄 알고 밟았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아줌마는 잘 사는 버린 거 몰라. 난 이게 소중한 거라 분명히 이야기했어 아줌마. 밟았다 예? 했어요. 왜 거짓말 합니까 아줌마? 요새 내가 드셔가지고. 치매가 걸렸습니까? 밟았다 하게. 예?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모든 상황이 반대입니다. 어쨌든 돗자리 깨끗이 사용했고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이 분명히 62만 5천 원을 주고 그 돗자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감가상각을 인정을 해서 저희는 40만 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2만 5천 원짜리가 40만 원이라 3년 지난 게 뭐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과연 청소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청소비 정말 좀 답답합니다. 이 집 자체가 원래 사실 깨끗했던 적도 별로 없었고요. 이 사실을 뭐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이걸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공사로 인해 살림살이가 더럽혀지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보십시오. 상대방 집 복도에는 많은 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한 살림살이, 구석구석 쌓여 있는 먼지에 벗어놓은 옷가지 등 정리정돈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가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최근에 사용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개월 동안 사람이 안 살았어요. 좀 어수선하죠. 아무래도 사람이 안 사니까. 1년 동안 옷장을 열어놨을 때 습기는 곰팡이를 피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찌든 때가 묻게 마련입니다. 그것까지 다 지금 요구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집안 상태가 뭐 보신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던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 상대방 이강심 씨는 공사를 시작할 때 물건에 뭔가 이상이라도 생길까 봐 나름대로 조심을 했고요. 공사가 시작되니까 짐을 잘 꾸리라고, 어차피 이사 갈 거니까 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사를 갈 거니까 짐을 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손해의 가액을 확정시켜야 되겠어요. 의뢰인 측은 청소비는 얼마 든다고 했지요? 청소비는 34만 5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세탁비는 얼마예요? 예, 처음에 76만 6천 원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저희 의뢰인께서는 나머지 뭐 손빨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30만 원 정도면 만족하시겠다고 30만 원. 말씀하셨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라 했지요? 예, 1,000만 원에 월세는 30만 밀렸어요? 원이요. 30만 원. 두 달치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그거를 현재 우리가 2달치를 관심 못 청구했습니다. 받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의뢰인 변호인 최종 변론해 주세요. 저희 의뢰인에게 상대방께서는 분명히 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 열쇠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세입자들도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와 요구를 하지만은 예전에는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온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그 배상 금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겨진 자존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엄연히 나의 집이고 나의 보금자리입니다. 먼지가 많이 있었건 옷이 더럽혀져 있었건 내가 들어가서 살 나의 집인데 그것을 창을 깨고 들어가서 인부의 옷을 꺼내왔다는 건 평소에 상대방께서 세입자의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이사 갈 집이라고 해서 내 집 창문이 깨져 있고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을 열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끼친 손해에 대해서 집주인인 상대방께서 분명히 배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입을 옷조차 더러워진 상태고 가구와 가전제품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세탁과 청소비용, 망가진 물건값을 합쳐서 도합 153만 1천 원을 손해배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대방 변호사 변론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마지막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왠가하면 조금만 이해를 하면 될 수도 있고 서로가 이사를 가기로 합의를 한 상황에서 공사 진행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열쇠를 받아 분명히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를 하던 중에 우리가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했다면 좀 더 그 얘기가 됐을 텐데 너무 감정적으로 몰고 갔고 세입자를 무시한다는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치해둔 옷에 대한 그 세탁비 그리고 3년이 지난 돗자리 그리고 전자제품에 대한 피해 같은 건 없고 설거지 비용까지를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2개월치 월세 60만 원을 내자는 것을 반심으로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정해진 날짜에 이사 갈 것을 이 자리에서 확정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153만 1천 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최후 변론까지 모든 진술이 끝났습니다. 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은 그동안 이 생활법정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해드릴 때마다 조금씩 좀 서로가 양보할 수는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결과는 잠시 후 판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람 데리고 장난치는 거예요? 어디 대고 이 사람 참말로 너무하네. 더 이상의 분쟁은 싫다. 명쾌한 판결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TV 생활법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본법정이 속 시원한 판결을 내려드립니다. 이 사안은요, 상대방 그 집을 수리하겠다고 다른 세입자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집을 자주 비우는 바람에 지금 열쇠를 달라 한 것이 공사 때문이다, 뭐 견적법을 한다, 서로 대화가 틀립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분이 불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집 전체를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상대방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세든 사람의 집이라 하더라도 인부들이 옷을 가질러 창문을 뚫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유리값은 물론 그 의뢰인에게 물어줄 필요가 없는 자기 집입니다만은 그 불법으로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만 의뢰인이 주장하는 청소비와 세탁비, 돗자리 값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53만 1,000원까지 줄 필요는 없고요. 청소비 5만 원, 세탁비 30만 원, 돗자리 10만 원, 도합 45만 원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담해야 되겠고요. 의뢰인은 또 살든 살지 않든 월세를 줘야 됩니다. 집을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나가기 전에는 열세를 딱 돌려주기 전에는 세입자들은 월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의뢰인은 60만 원 밀려있는 월세를 상대방한테 지불해야 되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45만 원을 상계하고 15만 원을 공제한 그러면 985만 원이죠. 그 전세 보증금을 그것만 공제하시고 돌려주세요. 청구 취지나 반심의 청구와는 다르지만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두 분의 관계를 깨끗이 정산하는 관계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뜨거운 공방이 오간 뒤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판결은 잘했습니다. 이제 오늘 판단을 받았으니까 뭐 오늘 저녁부터는 다리 펴고 자야지요. 제 생활, 바른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나랑 서로 일진이 서로 나쁘니까는 나도 여의치 않게 당하는 거고 할머니 생각지 않게 또 그러신 거고 또 연세분이 설까지 올라오시고 하니까 나도 좀 미안해요. 지금은 네가 당황해가지고 이런 게 몰라도 또 시간이 이해되면은 할머니 하야 되겠지. 서로 간의 오해는 이제 떨어버리고 풀지 못했던 안 좋은 감정들은 깨끗이 지우시길 바랍니다.